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나라가 그랬어를 진행하는 관광통역 안내사 제임스입니다. 특히 벨기에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벨기에 관광객 8명을 안내하였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부산에 있는 유엔기념공원이라고 했어요. 왜 유엔기념공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제1차 세계대전과 벨기에. 제1차 세계대전 때 벨기에는 피해가 아주 컸어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해가 큰 거죠. 1차 세계대전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참호전이죠, 참호전. 샘 맨더스 감독의 1917을 보면 참호전의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부터 독일은 벨기에를 공격한 다음에 점령을 했죠. 그리고 프랑스를 공격했어요. 근데 프랑스군이 처음에는 막 밀리다가 반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또 밀리는 거죠. 두 진영이 어디에서 교착 상태에 있었냐면 지금의 벨기에 이프르라는 지역에서 교착 상태에 있었어요. 당시 전쟁에서는 최초로 기관총을 사용했어요. 근데 기관총이 막 날아다니니까 몸을 노출하고 돌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호를 팠어요. 참호를 파고 이렇게 이제 숨어서 장기적인 지구전으로 갔어요. 특히 벨기에 이프르에서는 5차례 커다란 전투가 있었어요. 4년간 이 이프르에서만 독일군하고 연합군 측인 이제 프랑스군, 벨기에군, 영국군 해서 양쪽에서 모두 100만 명 이상이 전사했어요. 무려 100만 명. 놀랍죠? 이때도 벨기에군들은 독일군을 상대로 아주 용맹하게 싸웠어요. 그렇지만 희생도 컸죠. 그 이프루 전투부터 전쟁에서 최초로 독일에서 독가스를 썼어요. 그래서 희생자가 아주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이제 벨기에 플랜더스 지역은 저지대에서 이제 참호를 파면은 뭐 조금만 파면 물이 나옵니다. 플랜더스란 이름이 저지대 또는 습지란 얘기입니다. 그 이프루는 약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프루를 차지하려고 막 노력들 하는 거죠.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의 동북부 지역과 벨기에의 그 전국토가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프랑스에서 조사해보니까 20대 남자와 30대 남자 약 4분의 1이 전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둘째, 2차 세계대전과 벨기에.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과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 독일과의 국경선에 약 700km가 되는데 마지노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못 넘는다. 그런데 이제 벨기에의 아르덴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그 고지대고 숲이 많아서 군대가 지나지 못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지역은 이제 방어를 소홀하게 했어요. 근데 독일군이 바로 그 허점을 노려서 그 기갑 부대가 독일 신속하게 통과를 했어요. 프랑스군과 연합군은 예상을 못한 곳에 습격을 받아서 결국은 뭐 괴멸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전 독일이 공격한 지 33일 만에 프랑스가 나치 히틀러한테 항복을 했어요. 무기력하게 전쟁에 지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제대로 전쟁도 못 해보고 이렇게 패한 거죠. 그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 측에서 1944년 6월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전황은 점점 독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그 히틀러는 불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최후의 대반격 작전을 준비했죠. 1940년 프랑스를 공격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르덴 숲을 이용해서 급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독일에 끌어모을 수 있는 전차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르덴 숲을 급습을 해서 그 당시 거기에 있는 미군을 공격했어요. 워낙 급습이었기 때문에 연합군 측이 패배를 했죠. 근데 또 하나는 독일의 전차에 연료가 떨어졌어요. 그 연료가 떨어지니까 이게 고철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꼼짝을 못하니까 이 독일 병사들이 전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했죠. 이 전투가 유명한 발지 전투예요, 발지 전투. 이 발지 전투에서 독일이 패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독일은 이제 연합군에 결국 항복을 하죠. 그게 1945년 5월입니다. 그 문제는 그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벨기에의 아르덴과 그 주변 지역이죠. 그래서 국태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셋째, 6.25 전쟁과 벨기에. 그런 전쟁에 상처가 있는 벨기에가 6.25 전쟁 때 전투병을 한국에 파병했어요. 벨기에는 6.25 참전 16개국 중 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벨기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원병을 모집했어요. 예상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한국 산악지원과 비슷한 곳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영국의 수송선을 타고 한국으로 향했죠.
그래서 드디어 1951년 1월 30일에 부산항에 상륙했습니다. 벨기에 부대는 벨기에 대대죠. 3,500명의 대대급 병력을 합병하였는데 이 중에 106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는 벨기에 대대와 룩셈부르크 포대에서 벨룩스 대대라는 명칭으로 참전했죠. 벨룩스 대대는 이제 중공군으로부터 서울 탈환 작전, 임진강 전투, 쌍리 전투, 잣골 전투 등 여러 격전을 치르면서 한국을 지켰고 유엔의 평화 정신을 구현하였습니다. 넷째, 유엔 기념공원과 벨기에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유엔 기념공원을 가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많은 벨기에 이 관광객들이 자신들의 아침 출근길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보면서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벨기에 내에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최소한 6개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 있어요. 그 옛날에 자신들이 한국을 지켰다 이런 건 후손들에게 상당히 자랑거리죠. 전몰자 기념일, 이를테면 뭐 발지 전투 기념일 그런 날이 되면은 전 세계에서 후손들이 그 벨기에 땅에 와서 조상들을 참배하고 참배가 끝난 후 벨기에 관광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에는 6.25 전쟁 중에 전사하신 유엔군 병력들의 묘소가 있는 것입니다. 약 11,000개 있는데 나중에 각 나라는 그 나라의 전통에 따라서 그 유해를 자기 본국으로 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유엔 기념공원에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벨기에는 유해를 본국으로 이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벨기에 관광객들은 와서 자기네 조상들의 흔적, 이를테면 뭐 기념비 또 전시품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벨기에 국민들에게 이제 정말 감사하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죠. 그 전쟁 결과에 따라 역사는 아주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벨기에 사람들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전쟁의 아픔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